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내용은 절대 조작된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미국 연방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공식 발표한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식단 지침의 핵심 요약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영문 서류 한복판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바로 김치, 김치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식탁의 기준을 정한다는 미국 농무부와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내놓는 이 성경 같은 지침서에 한국의 김치가 반드시 섭취해야 할 권장식품으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음식이 맛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자국민들의 무너진 건강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의 발효 음식을 공식적인 구원투수로 지명했다는 뜻이죠. 잠시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맛의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숨겨진 경제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설정 완료하셨나요?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햄버거와 콜라의 본고장인 미국이,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와 그 옆을 지키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이른바 마하, 즉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병기로 김치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한국과의 우방관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요? 오늘 맛의경제학에서는 백악관이 김치에 꽂힌 진짜 이유와 이 사건이 불러올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장, 그리고 K푸드가 맞이할 유례없는 전성기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사실 미국의 건강 상태는 지금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이죠.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이 비만이고 어린이들의 당뇨 발병률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지출되는 미국 국가 의료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을 넘어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의료비로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등판한 인물이 바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초가공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시리얼, 유통기한이 1년이 넘는 냉동 피자, 방부제가 가득한 빵이 미국인을 죽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가 내세운 해결책은 명확했습니다. 진짜 음식,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였습니다. 여기서 김치가 등장합니다. 김치는 인간이 만든 음식 중 가장 완벽하게 살아있는 식품 중 하나니까요. 여러분, 김치 한 통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시중에서 파는 요구르트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김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유산균의 요새이자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을 복구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백신인 셈입니다. 미국 정부가 주목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비싼 약을 먹여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식단을 바꿔서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아주 냉철한 국가 경영적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워크라우트나 일본의 미소보다 훨씬 영양학적으로 풍부하고 무엇보다 맛의 확산성과 중독성이 강력한 김치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김치를 권장한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갑자기 매 끼니 김치를 챙겨 먹게 될까요? 답은 네,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 겁니다. 입니다. 이게 바로 정책의 무서운 점이죠. 이번 지침 발표 이후 미국의 공공부문 식단이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의 학교 급식을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명의 미국 아이들이 먹는 점심 식단에 김치가 필수 채소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군대 식단은 어떻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의 식당에 김치가 깔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스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 즉 푸드 스탬프 제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수조 원을 들여 저소득층의 식비를 지원하는데 이제 이 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권장 품목 리스트에 김치가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국가가 나서서 거대한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수요의 대폭발입니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거대한 시장이 하룻밤 사이에 열린 셈이죠. 서울로 치면 그냥 동네 작은 개천 수준이었던 시장이 갑자기 태평양 같은 바다로 변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미국은 하필 이 시점에 김치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거대한 식품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형 식품 기업들, 이른바 빅푸드는 값싼 옥수수 시럽과 정제 설탕으로 미국인들의 입맛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노비 자금을 써서 정부의 식단 지침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넣어왔죠. 하지만 이번 트럼프 행정부와 케네디 장관은 이 카르텔을 깨부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대항마로 선택된 것이 바로 한국의 김치 같은 자연 발효 식품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힘으로 거대 식품 기업들의 독점을 견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김치의 과학적인 측면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왜 서양의 사워크라우트가 아니라 한국의 김치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워크라우트는 양배추 하나만 발효시키지만 김치는 배추, 무, 마늘, 고추, 생강, 젓갈 등 수십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폭발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와 스탠퍼드 연구진이 놀란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천 종의 유익균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복합 생태계라는 것이죠. 특히 김치의 캡사이신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과 만나면 항염증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현대 미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처방전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이 소식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단군일의 최대의 기회입니다. 이미 미국 현지에서 김치 공장을 돌리고 있는 대상이나 CJ제일제당 같은 기업들은 지금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일 겁니다. 단순히 한국 마트에서 교민들에게 팔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월마트, 코스트코, 홀푸드마켓 같은 미국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의 가장 목 좋은 자리에 김치가 놓이게 될 것이고, 미국 정부의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한 수조 원 규모의 입찰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경제학적 관점을 하나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미국 식품 기업들은 설탕과 지방이 가득한 초가공 식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먹고 병든 국민들을 치료하는 비용은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았죠. 기업은 돈을 벌고 사회는 비용을 지불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 즉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선택한 방식이 바로 김치 같은 건강식품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권장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게 해서 국가의 미래 의료비 지출이라는 외부 비용을 줄이겠다는 아주 영리하고 냉철한 경제 전략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장이 커지면 반드시 약탈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치를 공식 식단 지침에 넣었다는 소식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에게도 엄청난 자극이 될 겁니다. 특히 중국은 자기들이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며 저가 공세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 들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표준과 정통성의 싸움입니다. 다행히 이번 미 정부의 지침에는 한국산 김치의 제조 방식과 발효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즉, 진짜 김치의 기준을 한국이 상점한 것이죠. 이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무형 자산입니다. 김치는 한국이라는 등식이 미국 공교육과 정부 시스템에 박제되는 순간 그 어떤 짝퉁 김치도 한국산의 프리미엄을 넘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미국에서 식품 사업을 하는 기업가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로또 당첨보다 더 큰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뉴욕이나 LA의 투자 업계에서는 K푸드 관련 스타트업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치 주스, 김치 파우더,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까지 김치라는 원천 소스를 활용한 2차, 3차 가공 산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치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 하나의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결국 맛과 건강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김치가 냄새나고 매운 한국인들만 먹는 특이한 음식이었다면 이제 2026년의 김치는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학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은 질병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한국의 식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결과물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2026 식단 지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백악관의 김치 선언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첫째, 미국의 건강 위기를 타개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있었고, 둘째, 과학적으로 입증된 김치의 압도적인 효능이 그 근거가 되었으며, 셋째, 이로 인해 미국 내 공공급식과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한국 식품 산업의 유례없는 경제적 기회와 국가적 위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특정 방향으로 흐름이 잡히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미국 아이들이 학교에서 김치를 먹으며 자라고 미군들이 김치를 일상적으로 접하며 정부가 김치의 건강함을 공식 인증한 이상 앞으로 최소 수십 년간 미국 시장에서 김치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일궈낸 그 지혜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와 지구 반대편 최강대국의 운명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김치는 이제 단순한 반찬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백악관의 발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김치가 평소와 조금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세계 최고의 권력기관인 백악관이 인정한 이 보약 같은 음식을 우리는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먹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미국인들이 김치를 어떤 음식과 같이 먹을 때 가장 놀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치즈버거에 넣은 김치? 아니면 스테이크 옆에 구운 김치?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김치 퓨전 조합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더불어 K푸드가 세계를 제패하는 생생한 경제 이야기, 그리고 맛 뒤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맛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적 허기를 시원하게 채워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